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귀화자의 경우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언어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한 연구소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학 생활 중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역시 한국어, 한글 등의 언어 문제가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한국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의 정착과 참여를 위한 한국의 법과 제도에 대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잘 알아두면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국 사회에는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는 물론이고요. 교육이나 관광, 사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말 기준 한국의 체류 외국인은 약 157만 6천 명으로 2012년에 비해 9.1% 증가했고요.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07년에 제정된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인데요.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혹시 매년 5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인의 날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제한외국인들이 서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로 마련된 날인데요. 2007년 제정된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제한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제한외국인은 한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을 근거로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다국어 전화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에서는 국적 업무,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과 같은 외국인 관련 업무부터 국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20개 언어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 초기 이민자들에게 외국인 상담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체류 절차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한국 생활에서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외국인력 상담센터에서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요청, 일상생활의 고충 상담 등을 하고 있는데요. 태국어, 미얀마어, 동티모르어 등 17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고요. 특히 3자 통화 시스템은 사업주와 상담원, 외국인 근로자가 각각의 전화기로 실시간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지 한 5년 지났고 이름은 이원갑투라고 합니다. 네. 주로 저희한테 베트남 저한테는 사업청 변경이나 임금 재벌, 출국 관리한 문제 문의합니다. 월급을 못 받을 때 저한테 찾아왔어요. 사장님 돈 주지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고. 그때는 저도 진정해야 되고 사업주 연락도 하고 그 결과는 그러다 돈 받게 되면 그렇게 보람 느낍니다. 되게 기뻐요.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안히 찾아와 모국의 친구들을 만나고 고향의 그리움을 함께 나누는 만남의 장소로도 애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가 있는데요. 여성들의 폭력 상담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요. 일반 외국인들이 인권 침해나 차별을 받게 됐을 때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언어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복지정책의 하나로 건강보험 등의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국적 취득 전의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등이고요. 입원부터 퇴원까지 총 진료비를 1회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요. 먼저 대상자는 신분증과 근로 확인서 등을 의료기관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확인을 한 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의료비를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갖춰짐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역할도 중요해졌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민자를 비롯해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은 단순히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있는 외국인 마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구로구 가리봉동의 조선족 마을, 용산구 이태원동의 이슬람 마을, 서초구 방배동의 설해 마을, 용산구 이촌동의 일본 마을, 동대문구 광희동의 몽골 마을 등이 대표적입니다. 서울 외에도 경기도 안산의 국경 없는 마을과 인천의 차이나타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에는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외국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외국인들이 한국인 경찰관과 합동으로 지역을 순찰하고 외국인 관련 범죄나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문화를 잘 모르거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 사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작년 우리 세 팀에서 연합해가지고 지금 담배 공초하고 뭐 쓰레기 줍는 이런 활동을 여름에 많이 했거든요. 7월달, 8월달 제일 더울 때. 그런데 이런 어떤 식당에서는 나와가지고 우리가 고생하신다고 커피도 타주고 뭐 물도 좀 떠다 마시게 하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다른 사례들은 또 어떤 이런 영업소에서도 나와서 박수도 치고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냐. 이 더운데 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허분하지요. 그거는 첫째는 합법 체류자고요.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 봉사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지요. 이게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말이면 모두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여러 잘한 약속도 있지만 그 약속을 다 취소하고 매주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요. 일단 그런 마음이 있어야,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은 혹시 전자정부에 대해 아시나요?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업무 처리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국민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도 있습니다. 바로 하이코리아인데요. 외국인 등록증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출국기간 연장 허가를 쉽고 빠른 방법으로 받고 싶을 때 등 대한민국에 거주 또는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출입국, 투자, 노동 및 생활 편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거주 및 고용에 필요한 각종 민원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정착과 참여를 위한 법과 제도,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